인강섭의 저녁에 보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별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별이 시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의 동그라미 화자가 되겠죠. 근데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대요. 내려다보는 행위는 별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무슨 법? 화륙법.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이번엔 누가 보고 있어? 내가 별을 보고 있대. 여기까지 납득됐나요? 그래서 1행과 2행에서는 별이 나를 바라보는 거고요. 3행과 4행에서는 내가 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나를 보고 나도 별을 봤으니까 둘이 눈이 맞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교감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밤이 깊을수록 저녁이 오면 올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두 줄 묶어볼까? 어때? 문장 구조가 똑같지? 어떻게 똑같아? 나란히 똑같지? 무슨 법? 대구법. 대구법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문장 구조에 나란한 반복, 나란한 반복. 대구법은 문장 구조가 이렇게 연달아서 똑같은 경우에 대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별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 나는 별을 싫어하는 건가? 아니지.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거리감이 느껴지면 안 돼요. 동질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질감이라고 적어주세요. 동질감. 둘 다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다운, 봐봐. 그러니까 정답다라는 표현이 나왔지. 동질감이기 때문에 정다운 거지. 이게 거리감이 느껴졌으면 정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싫어하게 되는 거여야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너 하나, 나 하나는 여기서의 너는 누구예요? 별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너라고 칭했으니까 별 이코르 뭐가 된다? 의인화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라고 했으니까 나 너랑 계속 만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근데 다시 만나는 거죠. 우린 이거를 재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회를 소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와 별이 교감을 나누고 있다. 맞는 말이죠. 화자와 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별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기는 해. 근데 어떻게 사라져? 밝음 속, 나는 어둠 속. 대조가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쓰였죠? 2번도 맞는 말. 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됐죠? 화자는 시적 대상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그럼 이거는 안 친해야 된다고. 근데 3년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다운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거리감을 느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다운 관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뭐에 대한? 정답게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예.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깨달음을 다른 시로 해석할 때 밤은 만남과 이별의 시간을 그래서 별과 만나기도 했고 별과 빠이빠이를 하기도 하는 시간이다. 별은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시를 이해한 것이니까 뭘 물어봐요?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주제를 보려면 보통 시의 끝부분을 보면 돼요. 시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만나자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겠죠. 이해됐나요? 혼자 살게 된다는 점이면 어때? 빠이빠이 했어. 오케이. 너랑 나랑은 이제 만날 일 없어. 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이별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 라고 했으니까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주제를 보고 싶으면 주로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파초우 봅시다. 외로이는 외롭게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흘러간 한 송이의 구름의 동그라미. 구름이 어때요? 외롭대요.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이 밤을 어디에서 쉬라고 했던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긴 빗방울, 성기다라는 표현은 뜨문뜨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뜨문뜨문이라고 적어주세요. 너네 뜨문뜨문이 뭔지는 아냐? 모르냐? 뜨문뜨문이요? 뜨문뜨문. 이 뜨문뜨문이란 단어는 오밀조밀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이해됐죠? 오밀조밀하다는 뭔지 알지? 밀집되어 있다 이거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흩뿌려져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성긴 빗방울 파초입배 후두기는 애밑줄. 후두기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죠. 청각입니다. 저녁 어스름 저녁의 체크. 시간적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창을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앉아라의 밑줄. 뭐야?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청각이죠.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사나의 밑줄. 사나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돈호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돈호법? 돈호법. 돈호법은 가로 열고 혹격조사가 붙었습니다. 혹격조사라고 써주세요. 일단 혹격조사. 혹격조사라는 건 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다가 조사인 야가 붙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게 돈호법인데요. 돈호법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다? 청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산한테 말 걸고 있네. 무슨 화? 의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돈호법에 쓰였다고 해서 다 의인화는 아닌데 자연물한테 말을 걸었고 청자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람처럼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바라보아도 그리운 사나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산에 미쳐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온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 됐습니다. 보게요. 이 시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사람이다. 자연과 교감의 체크. 화자는 저녁에 파초에 후두둑 하며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매개 밑줄.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성찰의 체크. 그래서 되돌아본대요. 이와 같은 화자의 태도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과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숨고 싶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자연과 하나의 밑줄 1번 동그라미. 첫 번째 목적이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숨는다의 체크. 이게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두 번째 내용 주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화자는 시적 대상인 한 송이의 구름으로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냈다. 외로이 떠도는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빗방울이 후드기는 소리는 화자가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우리 보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연과 그거 승부 어. 그거 하나가 앙형실에서 튈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보기에 있는 말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보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푸른 산과 마주 앉은 행동을 화자가 자연을 친숙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산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산을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연, 물소리가 들어도 싫지 않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소리를 들어도 싫지 않으니까 물소리가 앙 너무 좋아 앙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어디에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안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자연이다. 어디에서 실이라던 거 구름이 쉬는 거죠. 아까 그래서 1년에서도 구름을 외로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